이제 3교시는 아마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정신을 저도 좀 바짝 차리고 3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정신을 좀 차리고 지금 8강에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브리핑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니까 조금 정신을 맑게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득세니 양도세니 뭐 보유세니 이런 부분들이 다들 올라가지고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전부 다 해서 지금 거기다가 또 뭐 주택수에는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안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세무적인 부분에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들도 잘 상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무서에 가서 물어봐도 걔들 자체도 모르고 어떻게 변한 거 자체도 몰라요. 매뉴얼을 쳐다보면서 대답을 해줄 정도니까 그거를 믿고 그걸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세법의 변화가 되어 있고 뭐 양도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양포 세무사도 뭐 나올 정도로 도망 다니고 한참 도망 다녔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좀 정리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매뉴얼이 나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초창기에는 세법 정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하루가 지나게 변화가 돼서 취득세만 해도 2019년까지는 별 일이 없었어요. 취득세가. (2019년까지만) 해도 변화가 된 게 뭐였냐면은 4주택자 이상만 4% 이렇게 변화가 된 거야. 2019년만 해도 이때도 별 문제가 없었어. 그냥 4주택자가 그냥 4%의 취득세를 한다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무조건 1, 2, 3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4%만 추가된 것 뿐이야. 별로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없었어. 그러나 2020년 8월 12일부터는 이게 취득세 중과라는 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골치 아프기 시작한 거야. 주택수를 너 뭘 갖고 있니? 뭘 갖고 있니? 뭘 갖고 있니? 조사를 우리가 해서 이걸 집을 팔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조정지역의 2주택자는 취득세가 어떻게 중과가 된다 그랬어요? 2주택자 8%잖아. 1% 내던 걸 8% 내는 거야. 8%를 갖다가 내는 거예요. 비조정 지역은 1에서 그냥 3%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3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조정지역에 3주택을 가지고 있다? 12%로. 1%에서 12%로 올라가는 순간이야. 100만 원 내던 취득세를 1200만 원 낸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비조정지역에 3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정이 돼 있든 비조정이 돼 있든 하나가 무조건 비조정지역이 껴있다. 그럼 얘는 그냥 8%예요. 그죠? 4주택 같은 경우는 그대로 12%고 얘도 12%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요. 만일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조정지역에 한 채를 갖다가
매입을 했어요. 이때는 몇 프로야 그러면? 지금 요걸 매입을 했어요. 이때 취득세를 몇 프로 내야 되는 거야? 조정 2주택자 아니에요. 2주택자인데 어디 걸 샀어? 조정지역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프로야? 8%가 된다는 얘기야. 어? 자, 여기에 관련된 거는 어떤 주택이든 상관없어. 사는 주택만 가지고. 자,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 비조정 지역을 갖다가 한 채를 샀어. 이때 몇 프로야 그러면? 똑같은 2주택이지만 비조정 지역이죠. 산 개. 그죠?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 이거는 그냥 2주택이지만 조정 지역 8%가 아니라 얘는 1에서 3%야. 이해되시겠나요? 주택이 2개 있어. 조정에 한 주택을 샀어. 이때는 이때 취득세를 몇 프로 내야 돼요? 이때는 12%라는 거야. 이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어? 조정지역에 사느냐 비조정지역에 사느냐 여기에만 신규주택에만. 그럼 얘는 12%가 되는 거야. 비조정지역에 샀어. 주택 2개. 얘는 몇 프로야? 얘는 8%라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이 어떤 주택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얘가 비조정에 있든 조정에 있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새로 사고자 하는 주택. 새로 사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이냐 비조정이냐에 따라서 주택 수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답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죠? 요즘 이제 상가주택이 많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상가주택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 상가가 되어 있고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상가주택이에요. 그러면 취득세 때는 주택 상가를 각각 부과를 합니다. 취득세 때는. 어? 만약에 이거를 양도를 한다. 양도세를 갖다가 할 때는 현재까지는 2021년까지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 얘는 조금이고 얘는 많죠. 그러면 주택이 더 크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무엇으로 부과한다? 주택으로 부과한다. 양도세 부분은. 어? 만약에 주택하고 상가 부분에서 상가가 더 크다면 이때는 각각 부과. 요게 올해까지는 이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이고 22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이 취득세 부분은 어차피 마찬가지로 각각 부과하는 것이고 양도세 부분에서 주택이 더 크면 주택으로 부과했던 것이 9억 이상 상가주택 9억 이상의 상가주택은 거의 9억이 넘겠죠. 이 9억 이상의 상가주택을 매매를 해갖고 양도세를 매길 때는 면적에 이제 상관이 없어요. 얘가 크고 상관없이 무조건 각각 부과. 이렇게 22년부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나? 여러분 대로변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가 요만큼 있고 주택이 이만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가가 오히려 더 많죠. 사무실도 있고 다 있고 주택 있어봐야 한층 계통 이렇게 되죠. 대로변에 있는 거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어차피 양도할 때도 옛날처럼 주택하고 상가하고 그냥 각각 부과하는 게 맞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죠? 어차피 상가가 크니까 각각 부과하는 건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 근데 돈 없는 사람, 조금 찌질한 사람들 봐봐. 이면도로 있어. 이면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상가가 더 많아, 주택이 더 많아. 상가 주택이. 보통 상가가 요만큼이고 주택이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가는 1층에만 상가가 존재하잖아. 그죠? 그럼 원래는 뭉퉁구려서 주택으로 그냥 양도세를 냈었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상가가 더 많기 때문에 따로따로 내는 게 맞는 거고 바뀌나 안 바뀌나. 근데 이 사람은 법이 바뀜으로써 이 상가 부분에 대한 것은 원래 주택 부분으로 감싸가지고 내야 될 부분이었었죠. 근데 얘를 따로 낸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비과세도 못 받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조그만 이면도로에 있는 조그만 건물에 상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인들만 세금을 더 낸다는 결론이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똑같고. 그죠? 그런 이제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22년부터 9억 이상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을 할 때는 상가가 크고 주택이 크고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각각 부가로 개정이 됐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취득세 부분에서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약간 체크를 했고 오신 부분인데 약간 이제 틀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1에서 3%가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6억 그 다음에 9억으로 이렇게 잡아주죠. 그죠? 그래서 6억 이하는 일단 1%를 잡아주고 9억 이상은 일단 3%를 잡아주죠. 그리고 원래는 이 사이가 2%였었어요. 얘가 원래 2%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됐었는데 왜 그런 변화가 이렇게 변화를 생겼냐면 9억을 안 넘기려고 다운 계약서를 쓰고 별 변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8억 9,950 뭐 이렇게 쓰려고. 왜냐면 여기까지 2%니까. 그래서 그거 꼴 보기 싫다라고 세법을 바꾼 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1%에서 2% 넘어가기 싫어서. 그래서 바꾼 게 여기는 1.01에서 2.99까지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를 시킨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결국은 7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면 이게 딱 2%야. 7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면. 원래는 이게 전체가 다 2%였었는데. 그래서 전에 비해서 7억 5천만 원 이하 부분은 오히려 세율이 다운된 내용이고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은 2%를 넘어가죠. 그래서 얘는 올라간 내용이야. 얘는 1점 몇몇 프로가 되니까 7억 5천만 원 이하는 얘까지가 이제 기준이 된 거야. 이렇게 바뀌었고요. 여기서 85제곱미터 이하와 미만,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상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1%라고 한다면 8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다른 게 붙는 게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방교육세는 1%에 10%. 그 0.1%죠. 그러니까 얘는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라면
3.3%가 되는 거죠. 어? 얘는 2%라면 2.2%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을 매매했다면 요 1%에다가 지방교육세 또 0.1%에다가 플러스 뭐가 붙냐 하면 농어촌 특별세, 그게 0.2%가 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6억짜리라도 85제곱미터 이하라면 1.1%가 되고 85제곱미터 이상이라면 1.3%가 되는 거예요. 얘는 2.4%가 되는 거고 얘는 3.5%가 되는 거고, 이러한 계산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취득세는 1, 2, 3으로 가는데 거기에 85제곱미터 이하 같으면은 지방교육세만 0.1% 붙는 것이고, 0.1%라는 얘기는 2%테이지에 0.1%라는 얘기야. 2%테이지에. 요것의 0.1%는 뭐야? 0.3 아니야. 얘는 0.29, 얘는 0.1이고, 거기다가 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공통적으로 0.2%씩 붙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세율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되셨나요? 네. 나머지 그 외에는 다 4.6%입니다. 주택 이외에는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상가 이런 부분들은 다 4.6%입니다. 그것도 4.6%도 4% 기본세율에다가 4%니까 0.4%가 지방교육세를 붙겠네. 그래서 0.4에다가 농특세 0.2에다가 4.6%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세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주택자야. 근데 상속주택을 받았어요. 무주택자에서 상속주택을 내가 받았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취득세가 100% 면제입니다. 무조건 무주택자야지만 돼요. 상속 당시에 본인이 무주택자야만 돼. 그럴 경우에 이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두 번째. 이 서민이라고 쓸 때마다 깜짝 놀라네. 기생충 박사님. 자, 서민주택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그리고 1억, 공시지가 1억 미만, 그리고 1주택자, 이분도 100% 면제입니다. 취득세. 자, 요거는 올해까지만 면제가 되는 겁니다. 21년까지만. 얘도 역시 21년까지만 면제가 되고 내년부터는 서민주택도 부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신규 분양하는 공동주택을 여기에는 아파트는 제외가 됩니다. 아파트는 제외예요. 아파트는 제외하고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 60제곱미터 이하를 분양을 받아서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는요, 취득세가 100% 면제입니다. 여기에 단서는 잡히지만, 자, 여기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공동주택을 내가 신규 분양을 받았어. 그러면 이분은 신규 분양을 받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취득세 100% 면제입니다. 그런데 그 취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이 만약에 넘어갔어. 취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이 넘어갈 경우는 그 85%만 감경을 하고 15%는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1억 8천. 자, 공동주택을 갖다가 그 분양을 받았는데 60제곱미터 이하를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싸. 1억 한 8천 정도 돼.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취득세는 얼마예요? 1.1%죠. 1.1%니까 180만 원에다 18만 원 넣으면 196만 원이 나오네. 그죠? 자, 이 사람의 취득세 세금은 196만 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세율을 계산해보니까 200만 원이 안 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 면제라는 얘기야. 이런 공동주택이 있을까 근데? 오피스텔은 있을 수 있겠지. 오피스텔은 또 틀리죠. 자, 근데 다음에 오피스텔을 1억짜리 샀어. 얘는 취득세 지금 얼마야? 간단히 계산해도 460만 원 아니야. 4.6%니까. 그죠? 얘는 취득세가 460만 원이야. 1억짜리를 샀는데 4.6%니까 200만 원이 넘어가잖아. 그럴 때는 85%만 감경을 하고 15%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460에 15%니까 얼마야? 46만 원에 23만 원이니까 69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된다는 게 되겠어요. 15%에 해당되는 거. 이해됐어요? 이해가 됐나 안 됐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태까지 집을 가진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집을 사는 거야. 내 평생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 그럼 생애 최초 주택이죠. 그죠?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겠다 해서 해놓은 내용이 1억 5천만 원 내 집을 갖다가 생애 최초로 내가 샀어. 1억 5천만 원이라고 뭐 조그마한 거겠죠? 이걸 샀어. 그럼 100% 면제. 3억짜리를 샀어. 얘는 50% 면제. 수도권은 4억까지입니다. 50% 면제. 그러면 이 생애 최초 취득주택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것이냐? 대한민국 전 국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면적에 관계없어. 면적이 뭐 1억 5천이면 얼마나 크겠어. 면적에 관계없어. 그리고 결혼 유무와도 관계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이면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다 21년이면은 아듀 없어집니다. 올해까지입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발표할 때는 올해까지입니다 라고 21년까지입니다 라고 다 발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변화가 된다는 말이 없어. 그럼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 발표할 때 21년까지만 기한을 둔다 그랬으니까 나는 강의를 21년까지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뭐 연장되거나 이런 게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21년에 아디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의미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우리 주택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